예, 안녕하세요. 산일번지 부북 리뷰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일본을 항복하게 했는가? 2차 세계대전 이야기죠. 그래서 핵인가, 소련 육군인가, 요 제목을 통해서 강대국 국제정치 비극, 요 책을 이제 두 번째 꼭지 시간이죠.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북짱이고요. 저희 부북 리뷰는 국내 최초 실용 교양 전문 리뷰 채널이죠. 예, 그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 시간이고요. 무엇이 일본을 항복하게 했는가? 첫 번째 마디로 다룰 부분은요. 무엇이 일본을 항복하게 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군의 중요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핵을 특별히 중시하지 않는 미요시마. 요게 이제 그 뭐랄까 방어적 현실주의. 방어적 현실주의에 대한 어떤 비판, 갈림길이라고 이제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어적 현실주의랑 공격적 현실주의랑 그래서 뭐가 다른데 이제 그래서 그건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 이런 거죠. 둘 다 이제 구조적으로 서로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구조의 국제적 그 국가 생존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군비도 하고 그러는 거야. 근데 방어적 현실주의는 근데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팽창하지 않으려고 그래. 이러는 거지만 미요시마 교수는 아니 어느 정도 그 한계가 없고 더 계속 팽창하려고 그래. 계속 팽창해서 패권을 주려고 해.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그래서 방어적 제 생각은 방어적 현실주의는 핵을 갖고 서로 군비 경쟁 안 하고 그쪽으로 이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그러니까 핵을 특별히 핵이 뭐 별거 아니야. 뭐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군비 경쟁해. 경쟁의 소용돌이로 가. 이제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미요시마 교수님은. 그래서 핵을 특별히 중시하지 않는다. 핵이 효과적이라고는 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핵이 있다고 해서 다른 군비 경쟁 안 하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육군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육군을 그래서 중시한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대서양과 태평양, 이거 제가 좋아하는 얘기고 보겠습니다. 무엇이 일본을 항복하게 했는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원자 폭탄 공격을 포함하는 소위탄 공격은 일본의 항복을 초래하는데 작은 역할만 담당했을 뿐이다. 그 써있죠? 핵폭탄 맞고 항복했는데 핵폭탄 때문에 항복한 거다 라고 이제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자는 육군을 그래서 강조를 한다. 일본을 항복하게 한 게 뭐냐 생각해 보기 위해 좋은 이제 방법은 이제 방안을 써놨는데 1945년 8월 이전에 일어난 일과 그 중엔 8월 이후 두 주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차이점을 살펴보는 일일 거다. 다른 하나는 1945년 8월 8일 그 소련의 일본에 대한 참전 결정. 소련이 이제 참전을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보세요. 소련 입장에서는 자기가 늦게 참전하면 좋은 거예요. 이것도 뭐 딴 게 그게 아니라 내가 빨리 참전해서 내 군대 사람들 많이 죽으면 안 좋죠. 그러니까 싸움을 걔네들 많이 하게 하고 나는 늦게 참전하고 대신 참전을 해서 먹을 건 먹고 그래서 피해는 최소화하고 먹을 건 많이 먹고 그런 게 이제 현실주의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소련은 그래서 늦게 참전을 한 거겠죠. 머리를 써서 나름대로 소련도. 그 다음날 소련군이 만주의 관동군을 공격한 것이다. 이러한 사태의 진전은 일본이 소련을 중재자로 하는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다는 희망을 지워버렸으면서 그 다음에 일본은 미국과 소련 두 나라와 전쟁 벌이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미국이랑도 싸우고 소련이랑도 싸우고 이렇게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관동군이 소련 적군의 공격에 의해 신속하게 붕괴됐다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만주에서 이제 졌다라는 거죠. 본토를 지키는 일본 육군도 미국의 본토 침공이 있을 시에 쉽게 붕괴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원자폭탄이 아니라 소련의 참전 그리고 소련한테 육군한테 졌다. 그러면 우리도 또 본토에서 미국군한테 또 질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일본이 항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일본이 항복한 거는 거의 사실 소련의 육군 때문이다. 이걸 더 크게 본 거죠. 원자폭탄이 아니라 공중전이 아니라 육군이 제일 중요하다. 바다도 안 중요하다고 봐요. 재밌는 거는 저자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거. 육군사관학교, 미국 육군사관학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해하기는 쉽죠. 육사 출신이시고 육군을 중시한다. 그 다음에 공군도 별로 중시하지 않는다. 도우미, 해군도 도우미. 그 다음에 핵폭탄, 공군의 어떤 하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공군 무기. 핵폭탄도 크게 뭐 어떤 정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까지로는 이제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일본에 있어서도 만약에 진짜 맞았으면은 그 바로 맞고 나서 항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득력이 이제 있는 거죠. 다. 특히 이제 일본 사람들은 막 그 소련군이 와가지고 애들 막 다 학살하고 그런 거를 이제 두려워했다고 해요. 막 성적으로 막 그렇게 하고 다 막 난장판 만들까봐 이거 무서워했다. 그래서 빨리 항복했다. 미국한테. 육군의 중요성. 지난 100년간 전략가들은 어떤 군사력이 전쟁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가에 관해 논쟁을 벌여왔다. 이것도 이제 뭐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저희도 뭐 배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견해가 대립이 있구나. 그래서 요거는 요게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요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뭐 둘 다 잘 되면 좋죠. 미국 해군 제독 알프레드 마한은 들어봤죠 이제. 그에 있어서 해양력의 역사에 미친 영향. 그래서 독립적인 해군이 제일 중요하다는 유명한 주장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 주장을 좋아하는 게 이제 조지 프리드만. 그래서 해군 잘 지키고 이제 수송로도 거기도 값도 싸고 그래가지고 바다를 통제하는 자가 세계를 통제한다,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관점인 거죠.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그래서 조지 프리드먼은 세계 패권을 미국이 쥐고 있다고 보는 거야. 근데 미어쉐이머 교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한 단계 톤 다운이 돼요. 무슨 이야기냐? 바다? 해군? 그 중요하지도 않은 거야, 그거. 해군 그거 필요 없어, 그거. 뭐. 육군이 들어가서 진짜 지배하는 거지. 육군도 없는데 어떻게 지배한다고 할 수 있어? 그거 간접적인 건데. 그건 말이 안 되고, 육군이 없으니까 그건 지배하는 게 아니야. 세계 패권이 아니야. 그럼 미국이 센 거는 뭐야? 미국은 그냥 지역 패권이야, 지역 패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프리드먼은 이 바다를 지배하니까 미국은 세계 패권 가는 거고, 네어쉐이머 교수는 어떻게 보냐? 바다, 해군 비중시 중시하지 않고 세계 패권도 이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대신 어떻게 하냐? 북미 지역 패권이라는 거예요. 북미 지역을 패권해서 지역 패권 국가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이론적인 좀 어떤 장치일 수도 있겠지만은 미국만 지역 패권 국가라는 거예요. 미국만. 다른 나라는 지역 패권 국가 아니야. 미국만 지역 패권 국가니까 유일무이한 거예요. 유일무이. 그래서 미국이 하는 행동도 뭐냐면은 다른 지역에서 지역 패권 국가가 나오는 거를 방해하는 게 이제 미국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북미에서 지역 패권 국가, 너도 뭐 동아시아에서 지역 패권 국가 안 돼. 나만 되고 넌 안 돼. 이게 미국의 이제 어떤 현실주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저자는 뭐 미국이 착하다 이렇게 보지도 않아요. 미국 착하다고 보지도 않아요. 그냥 다 나쁜 놈이라고 보는 거예요. 심하게 말해서 다 나쁜 놈인데 미국이 그냥 세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만 지역 패권 국가라는 거예요. 미어시에머 교수는. 그래서 큰 의미에서는 미국만 지역 패권 국가니까 사실상 1등이죠. 조지 프리드먼은 그게 뭐 이제 짱이라는 거니까 세계 패권은 미국이 갖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온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론적인 차이가. 이분은 조지 프리드먼은 바다를 중시하니까 바다를 미국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세계 패권 국가라는 거고, 미어시에머 교수는 육군이 중시해야지 바다 필요 없는데 바다 그거 있어봤자야. 그래서 바다 지배해도 바다 뭐 지배한다고 해도 세계 패권 지배한다고 할 수 없어. 육군이 다 들어가야 되지. 근데 육군이 다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들죠. 돈이 글로 다 새면은 또 경제가 안 좋아질 수도 있죠. 그래서 미어시에머 교수는 일단 그게 아니라 그냥 세계 패권은 아니고 바다 지배하는 거, 바다도 이제 무시하고, 그래서 세계 패권도 아니고, 육군은 북미에만 있으니까 미국 거기서만 지역 패권이야. 지역 패권만 있고, 근데 이 지역 패권이 미국만 갖고 있는 거야. 아시아에, 동아시아에 뭐 일본 X야. 지금 중국도 그래서 지금 까는 거예요. 중국이 아시아에서 지역 패권을 갖게 되면은 그거는 용서할 수 없어. 나만 지역 패권 국가라는데, 그래서 세계 패권, 지역 패권 있잖아요. 미어시에머 교수는 세계 패권 국가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역 패권 국가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 패권 국가 중에서 미국만 지역 패권 국가만 됐대요. 미국만. 나머지는 그냥 강대국이에요. 강대국. 미국만 지역 패권 국가인 거예요. 그 논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 바다를 전혀 중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육군이 결정적인 군사 수단인데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딱딱 맞죠? 학자는 그래야 되죠. 근데 뭐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뭐 지역 패권 미국만 갖고 있다며, 그럼 미국이 뭐 짱이라는 소리랑 마찬가지지 뭐. 그러니까 세계 패권 국가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논리 이제 이론상으로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탈리아 귤리오 두에는 1921년 출간한 고전 공중을 지배해서 전략 공군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이 마하는 해군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이 사람은 뭐 이제 공군이 중요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미어시에머 논리에 따르면은 이들의 저술들은 아직도 세계 곳곳의 군사대학에서 교재를 읽히고 있다. 그래서 이 미어시에머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론상 대결인 거예요. 이론상으로. 이론적인 대립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또 발전하죠. 학문이. 나는 두 사람 모두 틀렸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그 뭐냐? 육군이 짱이야. 육군이 결정적 군사수단이다. 해군 필요 없어. 공군 필요 없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육군이 들어갈 수 있어야지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대규모의 육군 대대들에 의해서 이룩되는 것이지 바다나 공중의 함대나 편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론이 있다. 그래서 무의미한 건 아니고 이제 도와주는 역할에 불과하고 중요한 건 육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다는 이제 별로 중시하지 않으니까 세계 패권 얘기도 이제 당연히 안 나오는 거고, 북미 패권만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 근데 북미 패권 북미라는 지역 패권은 미국만 갖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는 없으니까 거기서도 이제 미국의 유일무이한 특성이 이제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유일무이한 특성을 조지 프리드먼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통해서 이제 규정을 하려고 하지만, 미어시에머 교수 같은 경우에는 북미 지역 패권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하죠.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미어시에머 교수처럼 설명을 하게 되면은 미국의 행동을 더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딱딱 맞아요. 그래서 큐빅처럼 이렇게 어떤 식으로 보면은 큐빅처럼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딱.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더 논리적으로 정합성 있게 얘기를 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학자로서 또 이제 역할일 텐데, 그거가 좀 잘 돼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핵을 특별히 중시하지 않는 미어시에머. 저도 궁금했어요. 왜 중국은 미국이 핵을 들고 있을 때도 막 6.25 때 막 참전하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별로 중시하지 않는 거죠. 중국은 땅이 크니까.
뭐 핵 몇 발 맞아도 뭐 괜찮다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핵이 되게 어떤 면에서 과장돼 있을 수 있다. 위력이 더 이제 커져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일단 조지 프리드만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핵이 개발됐기 때문에 국제 뭐 구조 뭐 변경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핵이 있어도 군비 경쟁 같은 거 계속 하고 기본적인 국제 정치 구조 체제 이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핵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핵 때문에 뭐 다 바뀐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의 강대국이 핵무기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리라는 가능성이 없는 상황을 예로 하면은, 그러니까 뭐 특수한 상황 빼면은 핵무기의 균형은 국가들의 상대적 힘을 측정하는데 별 의미가 없다. 핵무기의 세상에서도 육군과 이를 보좌하는 해군 및 공군이 군사력의 핵심 요인이다. 그래서 요런 비유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초등학교 때 애들이 주먹으로 싸우잖아요. 뭐 어른들은 막 칼로 싸우고. 근데 핵이 칼이라고 해봐요. 핵이 부모가 들고 있는 칼이라고 해봐요.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가 있으면 초등학교가 사실 좀 정글이잖아요.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싸움 1등 하면은 다른 애 때려도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주먹으로 싸우는 거죠. 주먹을 이제 고전적인 무기라고 해봐요. 고전적인 무기는 차이가 있으면은 거기서도 힘의 차이가 생겨가지고 때리는 애가 때리거든요. 그럼 뒤에 뭐 부모가 칼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갑니까? 거기까지 가면은 뭐 더 혼란스럽고 뭐 경찰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뒤에 부모가 칼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뒤에 핵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무기인 뭐 육군이라든가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부모가 칼 들고 있더라도 초등학생 주먹으로 싸우니까 주먹에서 좀 더 잘 싸우는 애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고평가 받는 건 또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뒤에 부모가 칼 똑같이 다 찌르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무의미한 게 아니라. 이해가 좀 되세요? 이제 이해가 쉽게 되려고 생각을 해본 비유입니다. 그래서 미국 핵 6.25 때 있어도 뭐 중공군 뭐 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음모 뭐 이게 아니라 다 음모래. 미국이 입장에서는 한국에 이제 6.25 전에 뺐잖아요. 미군을. 핵이 있으니까 뺐겠죠. 핵이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안일하게 나름대로는. 그 일리는 있죠. 일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뭐 전쟁을 일으키려고 뺀 게 아니라. 핵이 있었는데 어떻게 감히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감히 그렇게 했죠. 중공군도 오고. 그 다음에 미국과 소련의 군비 경쟁. 핵이 있어도 핵 경쟁도 하고 다른 군비 경쟁도 하고. 핵이 있어도 또 경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한이 핵 만들면 북한에 어떤 우려가 있는지. 그래서 미어시에머 교수 책 보면은 핵 얘기를 남한 보고 핵 만들라는 좀 뉘앙스를 풍겨요. 그래서 미어시에머 생각에는 주한미군이 빠지는 게 미국 이익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빠지고 니네 핵 만들어. 우린 돈 적게 쓰고. 이런 식의 약간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 불안하게 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못해.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더 이익일 수도 있겠죠. 생각에 따라서는. 근데 그렇게 하다가 6.25 났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포기하지 말라고 조언하겠다고 미어시에머 교수가 강연에서 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 얘기하면은 핵이 국제 정치 구조에 영향을 못 준다는 의미. 나름대로 역할은 하지만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서양과 태평양. 더 중요한 사실은 이제 육군이 중요하고 육군을 이제 보내는 게 이제 중요한데 바다가 그걸 막는다. 바다가 큰 장애다. 그래서 저희 부북 리뷰에서 조지 브리드만 얘기할 때도 하고 해자가 있는 거죠. 미국은 좌우로 대서양이랑 태평양이랑. 그래서 미어시에머 교수는 서부 개척을 막 했잖아요. 미국이 그걸 노리고 했다는 거. 그걸 노리고. 쪼개지면은 불리하니까 일단 다 통일을 해버리고 다 먹고, 남북전쟁도 이제 링컨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이제 그거 한 거죠. 분열을 안 시킨 게. 만약에 미국이 분열돼 있으면은 미국이 힘을 못 쓰는 거죠. 자기 나라 서로 방어하는데 힘을 다 써버리니까.
그래서 미국 링컨이 그 세계 사적에서도 이제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미국이 19세기 말엽 강대국으로 부상한 이후 미국에 대한 공격은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이다. 사실 왜 없냐? 사실 미국은 역사상 가장 안전한 강대국이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은 세계의 다른 강대국들로부터 대서양과 태평양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장벽으로 격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게 지정학이죠. 지정학이다. 그래서 이 두 개 때문에 이제 방어막이 이제 된다. 그래서 지정학이 중시하고 지정학을 보면 이제 국제 정치 이 부분도 있지만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도 많은 인사이트를 줍니다. 인사이트를 준다. 한국은 이제 제가 이건 이제 육군 투사 불가능에 있어서 그러니까 미국은 지역 패권 북미를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육군이 이제 뭐 쳐들어올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 곁에 이제 멕시코 아래쪽 고정되고 이제 육군 투사가 이제 불가능하니까 다른 나라가 이제 공격하기를 어려운 거죠. 미국은 다른 나라가 미국을 공격하기 어렵다. 그럼 미국은 다른 나라 역시 공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다른 나라 지배는 못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발란싱을 하는 거죠. 그 대신 발란싱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뭐 바다도 이제 덜 중요하게 본 거고 육군을 중시히 여기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제 그러면 미국이랑 중국이랑 있으면 미국은 주한미군이 있어요. 주한미군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중국까지 가죠. 그러면 중국은 미국 주변에다가 뒷방에다가 군사통거 있나요? 그건 없죠. 그러니까 미국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저자는 미국만 돼. 미국만 그런 식으로 하고 중국 니네는 하지 마.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뒷방에다가 뭐 군대를 꽂을 그런 상황 가기 전에 미리 손을 보자. 그게 지금 트럼프가 중국 때리게 하는 그런 의도라고 이제 보이는 거죠. 보시죠. 세종시 얘기는 이게 지정하기 중요하니까 한국 수출 남쪽으로 많이 하죠. 동남아, 인도, 그 다음에 남쪽에 사는 중국인들. 그러니까 한국 기능적인 중심은 세종시다. 그 얘기 이제 드리고 그래서 세종시 투자해야 된다. 늘상 하는 얘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은요, 일본을 항복하게 한 거는 육군이다. 이제 저자가 그렇게 보시는 거고 육군이기 때문에 육군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해군 별로 안 중요하고 육군이 중요시되고 기껏해야 이제 하는 게 그 발란싱인데 역외에서 이제 발란싱 한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미국만 할 수 있게 다른 나라들이 지역 패권 이제 못 잡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되어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좀 그 통념이랑 통념이랑 좀 먼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해서 유력 견해돼서 나중에 이제 지배적인 견해가 또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랬구나. 일본이 소련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 그다음에 진짜 해군이 중요한 건가 안 중요한 건가? 그래도 중요하다고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그래도 그게 다 보호하고 거기서 무역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중시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론상에 있어서는 해군을 덜 중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 미어쉐이머 이론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재미있으셨어요? 좀 이렇게 생각도 하는구나 라고 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부북 리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자가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거기에 일조할 수 있는 저희 부북 리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